이 미친년이! 배고파 조폭 30명이 식당을 습격하며 테이블을 박살내고 지훈을 무자비하게 구타한다. 유라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변한다. 가족 건드린 건 실수였어요. 순식간에 의자, 국자, 식칼을 무기 삼아 30명을 5분 만에 모두 제압시킨다. 식당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유라만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냥 식당 딸이라고 했잖아요. 선글라스 남자와 나머지 한 명이 동시에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라가 운 좋게 한 명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든 집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소박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나무 문짝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만큼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곳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된장국 우러나는 향이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유라는 28배 나이에도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다른 일을 해보려 했지만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시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돌아왔죠. 처음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이제 이곳이 자신의 터전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유라야, 4번 테이블 김치찌개 하나 더.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는 능숙하게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저씨들, 근처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 그리고 가끔 들르는 대학생들까지. 정든 집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유라에게는 달갑지 않은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이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여느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거칠었고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서서 들어온 남자는 목 부분에 용 문신이 살짝 보였고 뒤따라 들어온 이들 역시 어딘지 모르게 험악한 인상을 풍겼어요. 유라는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유라 씨는 오늘도 예쁘네요. 앞장선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그저 무례한 손님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을 넘나드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아가씨 손이 참 곱네요. 요리만 하기엔 아까운데. 문신 남자가 유라의 손을 만지려 하는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았지만 유라는 이 손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이 대학생은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혼자 밥을 먹으러 오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지훈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곧 식당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손을 빼며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지훈이 자리에 앉으며 조폭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유라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얘기 중이었는데 학생은 잠깐 기다려.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지훈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유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량한 손님들이 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괜찮아요. 김치찌개 금방 나와요. 유라가 지훈을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조폭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유라의 팔을 붙잡으며 오늘 퇴근 후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유라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지훈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유라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워낙 험악해 보이는 이들이라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들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식당을 생각해서 참아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손님 앞에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바쁘다고 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이를 무시하며 더욱 거칠게 굴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훈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싫다고 하잖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조폭들이 지훈을 쏘아보기 시작했고 유라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여전히 식당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용기를 내어 조폭들에게 맞섰던 순간 다행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나가며 던진 다음에 보자는 말이 유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훈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히 혼자 밥을 먹던 그가 이제는 유라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공부는 잘 되는지,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등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유라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죠. 지훈 씨는 뭘 전공하세요? 컴퓨터 공학이요. 졸업하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멋지네요. 요즘 그쪽 일자리가 많다던데. 이런 평범한 대화가 유라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조폭들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던 일상에서 지훈과의 대화는 유일한 휴식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훈 역시 유라와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폭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문신 남자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큰 소리로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야, 오늘은 진짜 우리랑 한잔해야겠어.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유라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이들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선을 넘나드는 행동들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지훈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육볶음 정식으로. 지훈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신 남자가 유라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계속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가 그렇게 싫어? 손 놓아주세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조폭들은 이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선글라스 남자가 유라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더욱 집요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가 무서워?
지우는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다른 손님들이 와서 상황이 정리됐지만 지금은 식당에 자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그만해. 지훈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유라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지훈이 벌떡 일어서자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또 너야? 지난번에 경고 안 했나? 문신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다리가 떨렸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선글라스 남자가 지훈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지훈이 이를 뿌리치려 하자 문신 남자가 지훈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학생이 어디서 설쳐? 이번에는 또 다른 조폭이 지훈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지훈이 으악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라는 이 모습을 보며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유라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조폭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을 완전히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주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급히 나왔지만 이들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을 때 유라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결연했어요. 잊지 마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조폭들이 유라를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뭐, 잊지 말라고. 내 남자친구가 우리한테 대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문신 남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라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문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뒤로 꺾었습니다. 악! 문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다리를 걸어 완전히 바닥에 눕혔어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해서 마치 무술 시범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지훈, 그리고 나머지 조폭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상냥하기만 했던 식당 딸이 순식간에 한 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더하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유라의 경고는 위협이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신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조폭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순간의 당황을 금세 추스르며 유라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선글라스 남자와 나머지 한 명이 동시에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라가 운 좋게 한 명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선글라스 남자의 손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컵이 그의 손목에 정확히 명중하자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가 손목을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어요. 세 번째 조폭이 뒤에서 유라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라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히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세 번째 조폭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조폭들이 유라 앞에서는 아이들처럼 무력해 보였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방 문 뒤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경악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무릎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고 숨조차 거칠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가벼운 운동 정도였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문신 남자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싸움을 해봤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유라는 조폭들을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의 상냥함 대신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2번째는 없어요. 유라의 말은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일어섰어요. 평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꼬리를 내린 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 이대로 안 끝나. 문신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폭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식당을 나가자 식당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유라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경찰이에요? 이 질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도 유라에게 집중되었어요. 과연 자신들이 알던 유라가 진짜 유라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지훈을 바라보는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식당 딸이에요. 유라의 대답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모습이 그냥 식당 딸의 모습일 리 없었거든요. 유라가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치신 곳 없어요. 지훈이 유라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그 손에서 예상치 못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을 해서 생기는 굳은 살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잡고 훈련한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라가 지훈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옷도 조금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유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내가 어떻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유라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알던 딸과 방금 전 보여준 딸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유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 씨. 유라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뒤돌아보자 유라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유라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유라가 자신을 구해준 격이 되어버린 것이 부끄러웠어요. 지훈이 식당을 나간 후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흩어진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으며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유라는 누구일까요? 라의 경고는 위협이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보였거든요. 조폭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으니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한 몇몇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퍼뜨렸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고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라야, 어제 일 괜찮겠니? 혹시 보복이라도 있으면.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유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욱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딸이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유라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였습니다. 대략 3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앞장서서 들어온 남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제 왔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마도 이들의 보스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부하들 건드린 곳이네. 보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폭들이 식당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나와. 한 조폭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다리로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주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딸년이 우리 부하들 다치게 했다며? 어디 있어? 보스가 험악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유라가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런 깡마른 게. 너 어제 우리 부하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보스가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딸에 불과해 보였거든요. 자업자득이었어요. 유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보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조폭들이 유라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유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건드린 건 실수였어요. 유라의 말에는 무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확신에 찬 경고였어요. 몇몇 조폭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몽둥이를 든 조폭이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유라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자를 집어들어 몽둥이를 막아내며 반격했어요. 의자가 조폭의 팔에 부딪히자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달려들자 유라는 주방에서 가져온 국자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국자가 손목에 닿는 순간 으악 하며 그가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폭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유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식칼을 재빨리 집어들어 한 명의 어깨에 살짝 베이도록 던졌습니다. 정확한 조준이었어요. 깊이 베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폭이 찜통을 들고 덤벼들자 유라는 찜통 뚜껑을 빼앗아 그의 머리에 가격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놀라는 사이 유라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세 명을 동시에 넘어뜨렸어요. 테이블이 넘어지며 쾅 하는 큰 소리가 났고 조폭들이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30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절해 있었고 어떤 이는 신음하며 상처를 움켜잡고 있었어요. 식당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유라만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보스 혼자만이 마지막까지 서 있었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봐왔지만 이런 일방적인 학살은 처음이었거든요. 너 대체 뭐야? 보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가 앞섰어요. 유라가 보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보스에게는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어요. 그냥 식당 딸이라고 했잖아요.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상냥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이에요. 보스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살아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조폭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식당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유라의 모습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라는 다시 앞치마를 매며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식당 딸로 살기는 어려워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유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군번줄과 몇 개의 훈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유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을 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1년 전 국방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시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Y-7, 새로운 임무다. 대령 계급장을 단 상관이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Y-7, 그것이 유라의 암호명이었어요. 본명 대신 숫자와 알파벳으로 불리는 특수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대령님. 당시 유라의 목소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는 완벽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간 잠입 임무다. 이 지역 조폭 조직이
해외 테러 단체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대령이 파일을 유라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파일에는 오늘 식당에 나타났던 조폭 보스의 사진도 들어 있었어요. 잠입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 2년. 완전한 민간인으로 살아야 한다. 가족도 진짜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알겠습니다. 유라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범한 민간인으로 행동해야 한다. 네, 대령님. 그리고 Y-7. 이번 임무는 장기간이니 감정적 개입을 조심해라. 민간인으로 살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임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대령이 경고한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식당 딸로 살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군인이었던 자신이 언제부턴가 진짜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처음에는 그저 임무 수행 중 만난 민간인에 불과했는데 언제부턴가 그의 안전이 걱정되고 그의 미소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조직 해체 완료. 임무 종료. 복귀 준비하라. 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무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Y-7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복귀. 유라가 중얼거리는 순간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저녁 먹어라. 이 목소리를 들으며 유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들었던 아버지의 정겨운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임무를 위한 연기였지만 언제부턴가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라가 창문 밖을 내려다보는데 지훈이 식당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일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지훈의 모습을 보며 유라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움? 실망? 아니면 배신감? 지훈이 무언가 결심한 듯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라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들어오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지훈과 마주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더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유라는 군번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임무는 끝났습니다. 조폭 조직은 해체되었고 테러와의 연결고리도 차단되었어요. 이제 Y-7으로 돌아가서 다음 임무를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임무 종료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고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Y-7? 아니면 정든 집의 딸 유라?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밖에서 지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라는 방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요?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까요? 유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문자였어요. 내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마이너스 대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조폭들의 습격 이후 정든 집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이 동네를 괴롭혔던 조폭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식당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식당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손님들이 유라를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유라는 이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평소처럼 상냥하게 응대했어요. 어머니가 유라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좋기는 한데 뭔가 이상해. 글쎄요. 아마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유라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순간 식당 한쪽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했던 백호파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체되어 화제입니다. 경찰도 수년간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던 조직이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뉴스를 듣던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백호파? 그게 우리 식당에 자주 오던 그 양아치들 아니야? 맞는 것 같네요. 신기하네. 그렇게 설치던 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니. 유라는 뉴스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임무 완료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여기 천사식당 여신 맞죠? 갑자기 젊은 여성 손님이 유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천사식당 여신이 뭐예요? 유라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여성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몰라요? 인스타그램에서 대박이에요. 동네 깡패들 혼내준 식당 딸 영상이 엄청 퍼졌다고요. 핸드폰 화면에는 유라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누군가 멀리서 찍은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수요원의 신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헐, 진짜 본인이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여성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유라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사진은 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핸드폰 카메라가 유라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SNS 시대에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평범한 손님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유라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배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말을 듣지 못했지만 유라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손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Y-7 요원님. 다른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유라의 암호명을 불렀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기서 하실 말씀은 신분 노출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즉시 철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남자의 말에 유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밤 12시까지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철수해 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문을 모른 채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국정원 요원들과 대화하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유라야, 저 사람들이 누구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라가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Y-7 상황이 심각합니다. SNS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라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 해체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백호파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테러 자금 루트도 차단되었어요. 임무 완료. 그 말이 유라에게는 이별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임무 브리핑은 내일 오전 8시에. 잠깐만요. 유라가 요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Y-7 감정적 개입은 위험합니다. 이미 충분히 노출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만. 그 이후로는 강제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요원들이 차에 타고 사라졌어요. 유라는 혼자 골목에 서서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곳, 진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니? 저 사람들이. 괜찮아요, 아빠. 별거 아니에요. 유라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라는 마지막 밤을 보내며 3년간의 추억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언제부턴가 진짜 삶이 되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지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폭들의 습격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그가 걱정되었어요. 아마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똑같은 자세로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책상에는 반도 못 먹은 컵라면들이 쌓여 있었고 과제도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겁먹고 도망쳤어. 지훈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30명의 조폭들이 식당을 습격했을 때 자신은 식당 밖에서 벌벌 떨며 서 있기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폭들을 보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들어가야 해. 유라 씨가 위험한데. 당시 지훈은 식당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 포기했어요.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안에서 난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어요. 가장 비겁한 순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채 도망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 후로 지훈은 한 번도 정든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유라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안하다고,
걱정했다고 어떤 말도 진부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는 SNS에서 유라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식당 여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보며 지우는 더욱 복잡한 심정에 빠졌어요. 영상 속 유라는 자신이 알던 그 상냥한 식당 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격투 실력을 보여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유라 씨는 누구지? 지훈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 군인? 아니면 무술고수? 하지만 어떤 추측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라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강인함에 더욱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정체가 뭐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지훈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훈이 씻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훈은 정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보였어요. 아마도 SNS 소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라가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어요. 유라가 지훈을 발견하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일주일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훈 씨. 유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뭘 드실까요? 유라가 평소처럼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김치찌개요. 그리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손님들이 많아서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유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저녁 시간이 되자 유라가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와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도망쳤어요. 뭐요? 조폭들이 30명이나 왔을 때 들어가서 도와드려야 했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유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겁쟁이에요.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위험할 때는 도망쳤어요.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지훈 씨,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훈이 유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경찰이든 군인이든 아니면 정말 그냥 식당 딸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을 보면
무서우면서도 안심이 돼요. 이상하죠?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준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체가 뭐든 나는 당신이 좋아요. 지훈의 고백에 유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받다니요. 이때 유라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철수 완료하라. 유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유라가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유라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지훈이 너무 진실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결국 유라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훈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의 말에 유라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잔혹했어요. 새벽 4시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개인 소지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으며 3년간의 추억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임무 수행을 위한 위장 생활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진짜 삶이 되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서 군번줄을 목에 걸었다가 다시 벗었습니다. Y-7으로 돌아가는 것과 정든 집의 딸 유라로 남는 것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훈의 고백을 들은 후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른 새벽에 식당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지훈이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식당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못 잤어요. 어제 말한 거 부담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훈 씨, 그냥 당신이 여기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답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지훈의 말이 유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후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들다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면?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훈의 마음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떠나요? 왜요? 지훈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가정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따라갈 거예요. 지훈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뭐요?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고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잔혹했어요. 지훈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유라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유라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요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Y-7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요원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진짜 제가 필요한 임무가 있나요? 요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유라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표 내겠습니다. 유라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3년 동안 고민했던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Y-7. 정신 차리세요. 감정적 개입은 처음으로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대령님.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원이 군번줄을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가 뒤돌아서서 지훈에게 걸어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지훈은 여전히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다가오자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유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유라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시간 있어요? 평생이요. 지훈의 대답에 유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진짜 웃음이었어요. 유라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지훈 씨. 네. 저 많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릴 이야기도 많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들을게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나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라에게는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가 나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야, 아침 준비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3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가야겠어요. 일 도와드려야 해서. 유라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설거지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지훈의 대답에 유라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웃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든 집의 하루가 시작되었고 유라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유라는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국가를 지키던 손으로 이전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진짜 제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창밖으로 정든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가장 특별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유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가장 특별한 임무가 되는 법이니까요.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뒤집힐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